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다. 평생 집을 소유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 평생 소유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서. 그런 날이 언제 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오후에요. 노영민 비서실장과 추석 5명이 일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에 대한 민심 이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 좀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직함생략하고 김조원, 강기정, 윤도한, 김혜수, 김고성 이 참모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던졌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점심때쯤 조금 지나서 했는데 상당히 전격적으로 긴급히 발표가 됐단 말이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오늘 발표가 있었죠. 사실은 뭐 거의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청와대가 일부 이제 개편을 하면서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교체가 됐고 비서관 3명이 이제 교체된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제 정무수석 정도 교체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있었고, 예. 특히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2채를 다 팔므로 해서 유임이 거의 확정이 됐다. 또 더군다나 이제 김조원 민정수석도 집을 팔기로 하면서 이제 유임이 확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사실은 비서실장이 이제 왜냐하면 청와대는 이제 3개의 실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있고 비서실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사표를 낸 거는 이제 비서실의 밑에 있는 5명의 수석 비서관과 비서실장이 사표를 낸 겁니다. 그러면 정책실만 빼고는 나머지는 이미 국가안보실 교체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 사실은 비서실장이야 전원 사퇴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광우병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전원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B 정부 시절에 그렇죠. 있었고. 그 뭐 거의 정권을 흔들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그만큼 이번에 어떤 부동산 문제 등등이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6명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건데 뭐 사실상 경질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태는 사실은 대통령이 인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대통령도 승인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명예 사태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태를 하다 보니 다들 이제 어떤 면에서 깜짝 놀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보면 일단은 물론 뭐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뭐 임기가 있으니까. 예. 근데 결국 대통령을 모신 참모들이 저렇게 나감으로 해서 결국은 모든 책임을 떠안는 형태가 됐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앞으로 이제 당과 정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저는 미칠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경질일 수도 있다. 근데 구자영 차장, 네. 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최근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율도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한데 네. 이렇게 긴급히 사의 표명을 발표할 정도로 부동산 민심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격적인 그 경질이고 교체, 이게 사의 표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이제 좀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다라면 비서실이 아니라 정책실을 교체했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정청의 어떤 정책을 조율한 곳을 바꿨어야 되는데 비서실장 이하 그 수석들이 바뀐 것은 상당히 좀 정무적 판단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제 1년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를 크게 내등분하면 이제 마지막 이 4기에 좀 들어가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 후반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을 위해서는 뭔가 비서실 개편을 통한 어떤 국정 쇄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상당히 좀 정무적 판단이 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이 사의가 받아들여져서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이 교체가 된다라면 말 그대로 문 대통령과 함께 임기 후반기, 임기 종료까지 함께 일할 이 진성 참모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게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이 국정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이 그립을 강하게 쥐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장차장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여기 네.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높인 이유 네. 가운데 하나고 이번에 그럼 사회표명도 그런 거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만 결국은 좀 분위기 전환을 필요하다는 게 여러 가지 청와대의 생각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면상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지만 시기적인 민감성 그리고 내년 4월 재보선과 그 이후에 치러질 이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다라면 이 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칠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할 참모진으로 교체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과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겠죠. 결국은 핵심은 부동산 민심 위반일 수 있는데 이 부동산 민심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의 표명이 다소 늦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미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님은 사실상 경질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했는데 최 교수님, 네.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죠? 사표를?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여론이 부동산 정책 이후에 상당히 안 좋은 거 분명하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청와대 참모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나 분위기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청와대가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맞느냐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의 어떤 인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발점과 발전의 시발점을 다시 찾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제가 오후 기사 나온 보도를 한번 접해보니까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부터 해야 될지 5명이 확 바뀌면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근데 이게 이제 5명이 어떤 면에서 뭐 일괄 사표를 낸 거는 국정 전환을 하겠다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게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이제 주도권 자체가 여당에서 사실 야당 쪽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 무게 중심이 옮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여당이 176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이슈의 주도권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야당한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떤 그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인사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뭔가 전국 주도권을 갖고 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일괄적으로 이제 파트를 받아내는 게 좋지만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전체 5+1 이 6명이 다 빠져버리면 정말 청와대가 운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청와대 정부라고 해서 모든 사안들을 사실 이제 청와대가 다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만약 여기서 6명이 다 빠져버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뭐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공백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서실장과 한두 명의 어떤 수석비서관들을 일단 먼저 교체를 하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좀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뭐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는 이제 이 전면적 사퇴에 대한 효과가 반감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네요. 정 변호사님. 네.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일단 핵심 참모 6명이 사표를 내긴 했는데 야당에서는 아니 부동산 민심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으면 다른 사람 아니고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도 물러나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대통령께서 뭐 어느 정도 손에 사표를 수료하실지 또 이렇게 그 인사 이동을 하시는 취지가 앞으로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와 임기 후 또는 뭐 재보선 대선까지 생각하시는 큰 뜻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그렇게 장차 뭐 몇 년 뒤까지 생각하는 것이라 당장 문에 부딪히는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그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책실장이라든지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또 홍담기 부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취하시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보면 정무, 민정, 인사, 시민사회, 국민소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적 어떤 그 행동을 하실 때는 큰 중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의 삶에 와닿는 그런 분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바꾸시려면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에 직접 책임이 있는 그런 분들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요. 좀 이제부터가 좀 더 관심이겠죠. 사의를 표명한 6명의 청와대 참모 가운데 김조원, 김혜숙, 김거성 수석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각에서는요. 직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조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잘못할 때는 언제라도 지적과 걱정을 좀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김거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인사수석으로 오게 되는 김외숙입니다. 세 사람 다 거의 1년 넘게 청와대, 1년 남짓 있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그래서 6명 중에 3명이 다주택자고 그래서 뭐 직 대신 집을 선택한 거 아니냐. 어차피 민정수석이라는 시간은 좀 한정적이고 집은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사실 이번 어떤 저는 이 전면 사퇴의 시발점을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이 제공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본인이 청주와 그 강남에 있는 집 중에서 사실 청주를 팔므로 해서 사실 이 문제에 촉발을 한 계기가 됐고 결국 이제 강남 집까지 파는 사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이제 파이널 플로우를 날리는 거는 저는 김조원 민정수석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조원 민정수석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다주택자 우리가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과 서울의 집을 다주택자라 보다는 실질적인 다주택자는 보면 강남의 두 채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이 강남의 두 채를 집을 가지고 도곡동과 지금 잠실의 두 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뭐냐면 작년부터 노영민 비서실장이 12월 달에 비서진들 집 팔라고 했을 때 아무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또 지난달에 또 집을 팔라고 했을 때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은 뭐 팔겠니 말겠니 이야기 하는데 김조원 수석 일체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 김조원 수석이 나 안 팔고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유임이냐 경질이냐 하다가 마지막에 그럼 나는 이 잠실을 팔겠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보도가 나왔죠. 본인이 이 부동산에다가 집을 내놓으면서 시가보다 2억에서 4억이나 높게 내놔서 이 집이 안 팔린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어제 무슨 또 보도가 나왔냐면 갑자기 이 부동산에 했던 걸 철회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뭐냐면 아니 그럼 미리 사퇴할 줄 알고 집을 안 팔기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어떤 면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측면들이 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그러면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이분들이 사퇴하더라도 다 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집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동산 문제, 즉 국민적 대책보다도 청와대 비서진 수석 비서관들의 집 문제가 저는 이번에 사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의 표명까지 다다르게 된 데는 시작은 반포 말고 청주 노영 비서실장 시작으로서
어제 김주원 민정수석의 이 시세보다 비싸게 내는 게 결정 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구장처장. 네. 그런데 일단은 6명 중에 3명이 다주택자 논란이어서 그래서 뭐 집을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네. 청와대는 사표는 사표대로 받더라도 네.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 팔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킬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건지 좀 불분명한데 저는 이번에 이 청와대에서 물러나는 수석들이 그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아닙니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차관급 이상, 장관급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만의 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어떤 부를 자산을 증식하지 않는다. 자기가 실제 거주할 1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하나의 이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비록 수석과 실장에서는 물러나지만 다주택을 해소한다. 이런 미담 뉴스가 앞으로 좀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 파는 약속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네, 그건 개인적인 희망이고요. 만약에 청와대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아마 이제 시점이 지나서 뭐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팔렸다는 얘기를 반드시 좀 보도를 해서 그 퇴임한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는 이 공직자들이었다. 이런 신뢰의 공직자 상을 좀 정립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바람은 저도 갖고 있고요.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최 교수님. 네.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혹은 김조원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가 좀 호기심이 많고 의심병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반포집을 팔고 등기 이전은 다 마쳤는지 그리고 김조원 수석이 어쨌든 이렇게 물러났는데 어제 긴급히 본인 매물을 거둬들인 것도 다 이게 또 연관이 된 거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억측들도 있거든요. 일단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자 보도에 보면 7월 10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고 22일 날 등기가 이전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예, 청주 아파트는 22일 날 등기 이전이 됐는데 문제는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등기부 원본에는 노영민 실장하고 부인 되시는 분 두 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매매는 했는데 등기 이전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언론의 보도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김조원 지금 수석 같은 경우에 참 좀 아쉬워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저 2억 원 높게 또 시세보다 2억 원을 더 올려서 내놨다가 집이 또 거둬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중개업자가 해당물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저는 좀 이렇게 물러나는 것도 사실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어쨌든 그 김정은 수석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청와대가 뭔가 진실성을 보이려고 하고 뭔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수석으로 있는 분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인물 물갈이 하는 것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수석으로 일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좀 본인의 손해가 있더라도 함께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 민정수석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때문에 물러났는데 아무리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잠실집 팔았냐 안 팔았냐 확인하는 것도 좀 이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언론들이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제가 보면 저거 나서 본인이 물러나시더라도요. 저게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언론에서 확인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청와대가 강제로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본인이 그걸 실천하지 않으시면 여론의 비판은 분명히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다 이 모든 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으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쯤 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집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강남의 주택은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매물이 없어서 물동산마다 난립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집 좀 팔아주십시오, 의원님. 어떻게 여기 와서 집을 팔아달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강남집, 당시 김 전 장관은 이걸 매도했고 집을 팔았고 그 이후에 뭐 10억 가까이 올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뒷말들이 많았었는데 정 변호사님, 이 요즘 뭐 댓글들이 촌철살인이 좀 많아서 권력은 짧고 아파트는 영원한 거 아니냐.
나 같아도 집 안 팔고 사표 쓴다. 결국 이게 정책의 신뢰, 조롱의 대상이 될수록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담도 될 뿐더러 이 정권 자체에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분들이 공직자를 그만두고 나서 뭐 아파트를 팔건 말건 그걸 뭐 강제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분들이 국정을 이끌어오던 분들로서 소위 우리가 평소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나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이 나 그러면 저 자리 버리고 아파트 가질래 뭐 속마음이 그렇거나 안 그렇거나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누가 이 정부의 하는 일을 따라서 하고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퍼지면은 앞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와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아주 나쁜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예. 솔선수범과 모범을 중시해서 다주택자 처분을 예의했는데 계속해서 내로남불 논란만 있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이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이현정 의원. 네. 아까 결정타를 김주원 수석의 시세보다 비싸게 집 내놨다. 이게 결정타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결정타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집 거래할 때는 남자들이 잘 모르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나왔는지 김주원 수석이 몰랐을 거다. 이 해명이 뭔가 좀 더 공부를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마 이제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저 누군지 좀 알고 싶어요, 솔직히. 정말 이게요, 말이 좀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지금 사실은 김주원 수석의 집 문제를 우리 국민들 대부분 몇 평이고 다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 혼자만 모를까요? 시세를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해명도 아니죠.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자, 김주원 수석은 잘못 없는데 부인이 어떻게 해서 좀 내놓고 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난번에도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김여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문제되니까 아니 뭐 부인이 사서 부인 때문에 부인이 투자해서 아니 그럼 자기가 다 누릴 건 다 누리고 그다음 다 잘못되면 다 부인 탓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태를 어떤 면에서 더 불을 지른 거예요, 사실은. 아니, 떳떳하게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자기 집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집이라는 게 중요한 재산 1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모르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 얼마인지 이 시세 같은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직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하는 건지 이런 거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부인들한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 지적처럼 왜 자꾸 부인한테 지금 몸을 돌리느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는 더 안 좋은 걸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예. 다주택자 내로남불 논란으로 시작된 이 부동산 미심 위반 청와대 참모 6명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관련 소식도 이어집니다.